하나은행 기업 분석 발표를 맡은 곽봉석이라고 합니다. 하나은행은 총 3가지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핀테크죠. 두 번째, 글로벌. 세 번째,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아마도 이제 기후변화 친환경 기업에 투자하고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아마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 사업도 진행하는 뭐 그런 업인데 뭐 크게 뭐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고 이거는 제가 그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고정이하 예신이 지난 2019년 4분기보다 마이너스 17%가 감소했습니다. 이 뜻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도 이제 부실 대출이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고, 이는 앞으로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이런 변동성이 큰 상황에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은행은 이렇게 환전 시스템, 환전을 통해서 이제 모바일로 환전이 가능하고 모바일로 신용카드 대출이나 이런 신용 대출도 가능하고 이제 SK트에어베이스 핑크라는 어플을 만들어서 이제 토스와 비슷하게 이제 P2P 대출도 가능하고 송금도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은행의 디지털 이런 디지털 전략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토스의 존재입니다. 토스가 왜 문제냐? 이미 선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모바일 금융을 이미 선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힘들 것이고, 두 번째, 차별화가 없습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별 차별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토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넘어갈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주거래은행이나 이런 사람도 넘어가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이미 편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존의 걸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은행은 또 몇 가지 제가 판단했을 때 이제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은행 계열사를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은행에는 토스는 전문적인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공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그룹은 하나은행, 하나저축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 생명보험, 하나손해보험 엄청난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모두 다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만들지 말고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서 금융투자, 주식, 보험, 연금, 신용분석, 보고서, 서비스, 해외 투자, 적금, 대출, 이것을 신용카드, 이것 한 어플리케이션에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편리성 높이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고, 만약에 주식 계좌가 있으면은 주식 계좌가 있으면 적금 금리에 가상금리 주고, 대출을 싸게 주고, 신용카드 혜택을 더 주거나 이런 식으로 충분히 수익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상금리를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암만 가상금리를 통해서 수익이 나아져도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충분히 토스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훨씬 기능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토스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엄청나게 인터페이스에 공을 많이 들이는 겁니다. 애플의 iOS처럼 정말 부드러운 애니메이션, 정말 멋있는 애니메이션, 정말 쓰고 싶게끔. 솔직히 전 토스 앱을 쓰면서 정말 애니메이션이 너무 부드러워서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이쁘게 만들어서 그냥 이제 투박하게 다른 앱과 비슷하게 만들지 말고 정말 깔끔하게, 정말로 편리하게 인터페이스 만들어서 정말 획기적인, 진짜 스마트폰이 탄생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만드는 거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기루, 정말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테슬라나 이런 것처럼 정말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금융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은행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은행은 몸집이 크기 때문에 솔직히 무슨 창의성 아니면은 새로운 기술을 이렇게 확 적응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몸집이 크면 아무래도 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찾는 겁니다. 한국이든 외국이 되든 핀테크 신기술 사업자를 발굴하여 그런 사업자를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업체들을 여러 개 인수해가지고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지만 인수를 해서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이렇게 인수를 통해서 또 창의성이 높고 좀 더 그렇기 때문에 인수해서 이렇게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은행은 글로벌 진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아에 110개, 유럽에 10개, 뭐 북미에 22개 지점이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이제 그 현지 은행을 인수하여 인도네시아 진출하고 뭐 거의 한 동남아만 6조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저는 이 글로벌 진출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흥국 위주입니다. 신흥국은 물론 성장성이 없지만 성장성이 높은 건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하면 국가 기반이 선진국만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진국 진출이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왜? 선진국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진출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패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선진국 진출과 가장 좋은 점은 선진 금융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만 있어봤자 한국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 기술이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어떻게 금융 산업을 뭐 운영하는지 이런 걸 배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진국 위주가 적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규모가 아직 너무 작습니다. 기껏해봐야 10조 원이 별로 안 10조 원 넘을까 말까 합니다.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국내 자산만 거의 300조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파이가 거의 한 3%, 4%, 10%가 채 안 됩니다. 너무 작습니다. 한국은 포화가 돼 있고 삼성이나 이런 제조업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 규모가 더 큽니다.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크고 해외 진출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 작습니다. 그렇다고 금융 이렇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금융 산업이 해외 진출이 불가능할 수가 있다. 그 숱한 선진국의 기업, 골드만삭스, JP모건, CTN 한국에도 지점이 있죠. 지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뭐 미국, 일본, 유럽 세계 기업 순위에 거의 10위 안에 한 4, 5개가 금융기업일 정도로 정말로 해외 진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국도 이제 금융 산업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한국은 상품 수출 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수출은 단점이 뭐냐? 변동성이 큽니다. 왜냐면은 안 사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으면 안 사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바로 매출이 하락합니다. 하지만 금융 수지는 크게 변동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채권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비율이? 아니 주식도 있고. 얘들 특징 물론 자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은 고정금리가 많기 때문에 금리가 나오고 주식은 배당이 나옵니다. 고정적인 수익원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고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한국이 맨날 해외 세계 위기만 치면 막 망하니 많이 이런 거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을 좀 더 금융상이 발전하면 좀 더 안정적이고 그러면 해외 투자 더 증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제일 먹거리로 물론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지만 금융사업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금융산업 진출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성도 있고 한국인의 이 꼼꼼함 이렇게 뭐 고객 니즈 찾는 건 정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도 이제
한국은행이 규모가 엄청 작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